안녕하세요. 회원 여러분, 오늘이 5월 14일 수요일인데요. 앞으로 오늘부터 재산세 전체적으로 22문제인데요. 5월 말까지 재산세 기출문제 해설 마무리하고 6월부터는 국세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종합부동산세, 임대소득, 양도소득 이런 순서로 하니까 여러분 까먹지 마시고 매번 이렇게 매일 참여를 하시는 걸로,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하시든 아니면 뭐 온라인을 통해서 공부를 하시든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학습하는 그 과정에 따라 공부하시되, 제가 제공하는 이 밴드의 강의는 보충 수단으로 하라는 얘기. 여기만 요 강의만 가지고 의지하면 텀이 너무 길기 때문에 분량도 있고 그래서 불안하니까 기본 다른 수업을 하고 보충 수단으로 반드시 정리하는 걸로. 자, 그리고 기출문제 재산세는 한꺼번에 22문제 자료 어저께 올려드렸으니까 그거 반드시 답을 체크해 하시고, 여러분이 답을 체크할 수 있을지라도 기출문제는 해설 강의를 꼭 들으셔야 됩니다. 왜 그래요? 해설 강의할 때 문제를 중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 외에도 관련해서 반복해서 정리 해설을 하기 때문에 답을 찾을 수 있다고 해서 그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설 강의 꼭 참여를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자, 그러면 먼저 재산세 과세 대상에 대해서 한 문제가 출제되어, 재산세 과세 대상하면 주택하고 토지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데, 먼저 기억을 더듬기 위해서 과세 대상 잠깐 보고 갑니다. 과세 대상 중에 주택이 있죠. 일반 부동산에 비해서 주택은 세부담을 줄여줍니다. 왜? 주택은 주거용에 사용하기 때문에 수익 창출이 발생하지 않는 걸로 보고 일반 자산에 비해서 재산세 부담을 줄여주는데, 도대체 주택은 어디까지 주택으로 보느냐? 여러분, 재산세 과세 대상하면 원래는 토지, 건축물, 주택, 이때 주택은 건물하고 토지하고 통합해서 과세한다는 거, 그리고 선박, 항공기 이렇게 해서 과세 대상이 5가지죠. 그 중에 주택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억을 독자적으로 한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에 대해서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주택은 주거용 건물 있죠. 주거용 건물과 부속된 토지예요. 요거 합쳐서 통합하여 재산세가 과세가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주택의 부속 토지하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부속된 토지까지 통합해서 주택으로 과세하는데, 이때 주택의 부속 토지는 무한정이 아니라 건축물 바닥 면적의 경계가 불분명하다 그럴 때는 10배까지를 부속된 토지로 봅니다. 그러면 경계가 분명하다 그러면 면적이 얼마가 됐던 주택으로 보지만, 경계가 없어서 불분명하다 그럴 때는 바닥 면적의 10배까지만 주택에 부속된 토지로 본다는 거. 또 집합 건물 있죠. 집합 건물, 한 동의 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 즉 한 동의 건물하면 집합 건물로서 일부는 상가, 일부는 주택으로 따로따로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죠. 이런 한 동의 건물은 동자 붙는 건 집합 건물이라고 그랬어요. 구분 등기가 되는 거, 대표적으로 아파트나 상가 등이 구분 등기가 되는 건물이기 때문에 동자가 붙어요. 그런데 한 동의 건물을 주택과 주택 외 용도로 같이 사용하고 있을 때는 면적 계산하지 말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만 주택으로 구분해서 등기가 됐기 때문에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는 거 꼭 점검하시고요. 또 하나, 구분 등기가 안 되는 건물을 한구의 건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한구의 건물을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같이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겸용주택이라고 하고, 실무에서는 상가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층짜리, 이를테면 4층짜리 건물에 1, 2층은 근린생활, 상가 등으로 3, 4층은 주거용으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줬을 뿐이지 구분 등기는 안 됩니다. 건물 등기부 하나죠. 이런 건물을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같이 사용하고 있을 때 주택 면적이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이면 같거나 크면 그 건물은 전부 다 주택으로 본다. 그래서 요 한 동의 건물과 한 구의 건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한 동의 건물보다는 한 구의 건물, 이걸 많이 물어보죠. 한 구의 건물을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겸용주택의 경우는 주택 면적이 크면 50% 이상이면 전부 다 주택으로 본다는 거. 그런데 요 부분이 재산세뿐만이 아니라 어디에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에서도 나옵니다. 여러분, 양도소득세에서 한 구의 건물을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면적이 50%가 아니라 크면 50% 초과할 때 주택면적이 크면 전부주택이에요. 재산세는 50% 이상 그 얘기는 같거나 크면 주택으로 보지만 국세, 양도소득세에서는 주택면적이 클 때만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는 것도 아울러 기억하시고요. 또 하나,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이죠. 그래서 이 다가구 주택을 한 가구가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여러분, 3층짜리 다가구 주택을 전체 주택 하나로 보면 과세 표준 금액이 크고, 주택은 세목 주택마다 세율을 적용할 수 없어서 가격에 따라 달라지는 초과 누진세율로 되어 있는데, 다가구 주택 전체를 주택으로 보면 과세 표준이 높아지고 재산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재산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다가구 주택은 지방세법 재산세에서만 한 가구가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하나의 뭘로 본다? 주택으로 본다. 요거 점검을 하시고, 또 동일한 시군구, 재산세는 시군세죠. 특별시 광역시 자치구와 일반 시군의 같은 분할구역 안에 둘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소유자가 같을지라도 주택은 합산하지 않고 각각의 주택에 대해서 세율을 적용합니다. 주택은 건물과 부속된 토지를 합쳐서 주택으로 과세를 하지만 A주택과 B주택은 합치는 거 아니라는 뜻이에요. 요거 주택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요 부분을 지문으로 해서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하시고요. 또 하나, 토지, 과세 대상 중에서 토지가 있습니다. 그럼 토지는 6월 1일 어디에 이용하느냐? 사실상 용도죠. 용도에 따라서 종합합산과 별도합산과 분리과세로 구분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종합합산은 어떤 토지를 얘기하느냐? 이것은 비사업용 토지다. 사업에 이용하지 않는 토지, 구체적으로 경작하지 않는 농지, 아무것도 없는 나대지, 무허가 건축물, 부속 토지, 이런 것 등이 바로 비사업용 토지고, 시군군의 관할구역 안에 소유자가 이런 비사업용 토지를 여러 군데 가지고 있다면 소유자별로 합산을 해서 많으면 많을수록 세 부담이 커지는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는 거 점검을 하시고, 그럼 또 하나, 별도합산은 뭐냐? 사업에 이용하는 토지를 별도합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하면 영업용 건축물, 상가, 점포, 사무실 이런 건물에 부속된 토지는 사업에 이용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 건물에 달려있는 토지도 소유자별로 합산을 해서 많으면 많을수록 토지는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는데, 사업에 이용하는 것, 개인은 사업을 해서 돈 벌면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 내고, 법인은 소득이 발생하면 법인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크기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비사업용 토지보다는 사업에 이용하는 건 세 부담을 좀 줄여주겠다. 그래서 별도로 합쳐라. 그래서 종합합산과 별도합산은 소유자 중심으로 합산하여 많으면 많을수록 세 부담이 커지는 누진세율로 과세를 하고요. 분리과세가 있어요. 분리과세는 토지 소유자가 같을지라도 차별해서 과세를 합니다. 어떻게 차별을 합니까? 사치성과 같은 것은 아주 높게 부과를 하고, 농사짓는 농지 등은 생산성에 이용하면 낮은 세율을 적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분리과세는 효율적 생산성에 이용하는 농지나 목장 용지, 묶여져 있는 지역의 종중소유 임야, 이런 것은 세부담을 줄여주니까 분리과세로 가는 거고, 그래서 저율,
사치성 재산 등은 수익 창출이 높으니까 따로 구분을 해서 분리과세 가서 고율 1000분의 44%로 아주 높게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과세 대상 재산세 과세 대상 토지는 비사업용을 종합합산이라고 하고 친다. 사업에 이용하는 건 별도 합산으로 합산해서 과세하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 농지 목장용지 사치성은 따로 구분해서 분리과세로 구분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출제됐던 문제로 한번 갑니다. 자, 다음은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대상 구분이에요. 재산세 과세 대상 구분에 주거용과 주거의 용도로 겸용하는 건물이죠. 건물인데 주거용에 사용하는 건물과 주거용에 사용하지 않는 건물은 어디까지 주택으로 볼 거냐 그 내용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 동의 건물 그랬죠. 한 동의 건물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구분등기가 안 되는 구분등기가 된 건물이죠. 주상복합 건물, 구분등기가 된 집합 건물이에요. 그래서 상가나 또는 아파트 등이 동자 붙잖아요. 아파트 101동 그러면 건물은 하나지만 세대별로 구분해서 등기가 되는 거, 이런 한 동의 건물을 주거와 주거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이런 경우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크던 적던 이 부분은 뭘로 본다? 주택으로 본다. 맞습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또 니은 한 구의 건물 그랬으면 이건 구분 등기가 안 되는 상가주택, 겸용주택이죠. 이때 주거와 주거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전체 면적의 100분의 60인 경우는 주택으로 본다 그랬는데 요거 많이 33회 때 틀렸어요. 이거 맞아요? 틀려요? 틀렸다고 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니 100분의 50 이상이면 전부 주택인데 그럼 100분의 60이니까 이거 틀린 거 아니냐? 맞아요. 예, 여러분 100분의 60 이상 그러면 틀리지만 100분의 60, 100분의 70은 50% 이상이니까 당연히 주택 면적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전부를 뭘로 본다? 주택으로 본다. 맞고요. 주택에 부속된 토지 있죠. 요 부속된 토지는 주택 건물 바닥 면적에 경계가 명백하면 그대로 몇 배가 됐던 주택으로 보지만 경계가 명백하지 않다. 그럴 때는 주택 건물 바닥 면적 또는 정착 면적이죠. 요거의 몇 배? 10배까지를 우리는 뭘로 본다? 부속된 토지로 본다. 그래서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1번은 옳은 것 그랬잖아요. 예, 기역, 니은, 디귿 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다음 문제로 가볼까요? 2번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대상 및 그리고 납세 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어요. 옳은 것 그랬는데 1번 신탁법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는 수탁자 고유재산에 속하는 토지와 합산하지 않는다. 그러면 맞죠. 여러분 수탁자는 본인의 고유재산 토지도 있고 고객이 맡겨놓은 신탁재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신탁재산 별도로 수탁자 고유재산 별도로 그래서 합산하지 않는다. 맞고요. 2번 토지와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대상은 종합합산 과세 대상과 별도합산 과세 대상 및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한다. 요거는 틀렸습니다. 어디서 틀렸느냐? 토지는 종합합산 비사업용, 사업에 이용하면 별도합산, 분리과세로 구분하는 거지. 주택은 관련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틀렸습니까? 요 주택에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주택을 제외하고 그죠?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구분한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2번 주택 때문에 틀렸고 3번은 국가가 선수금 돈을 미리 받아서 조성한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에 대해서 무상으로 받은 자는 대가를 다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상으로 받은 자는 재산세 납세 의무가 없다 그랬는데 이거 틀렸습니다. 납세 의무가 없다가 아니라 납세 의무가 있다. 자, 대금 결제 안 끝났어도 미리 사용한다. 이 얘기는 무상으로 사용한다. 그럴 때는 납세 의무가 있고요. 4번 주택의 부속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않아요. 그때는 주택 건물 바닥 면적의 10배까지죠. 10배. 그래서 4번은 틀렸습니다. 바닥 면적의 몇 배, 10배까지를 부속된 토지로 본다. 다음 5번 재산세 과세 대상 건축물 범위에는 주택을 포함한다. 아주 간단하면서도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 주택은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부속된 토지를 합쳐서 주택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건축물 중에 주택은 건축물로 과세 안 하니까 건축물에서 제외되고 주택에 딸려있는 토지도 토지로 보지 않고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 건축물은 주거용 건축물은 주택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건축물 범위에서 포함한다. 틀렸죠. 주택의 범위에서 포함한다. 주택은 제외합니다. 건축물은 주거용 건축물은 건축물이라고 안 하고 주택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건축물 범위에 주택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올바른 건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고생하셨고요. 오늘 하루 좋은 시간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래였습니다.